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회사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회사는 김미경 하구님께서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 하구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고려대학교 학우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국 사회의 중대한 전환점에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으며 이를 지키려는 세력과 반국가적인 세력 간의 치열한 충돌 그 속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의 체제를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반국가 세력에 의해 전복될 것인가, 절체저희눈을 달릴 길을 구했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의 연속, 선관위와 대법원 간의 유착관계 형성, 공정성 논란이 계속되는 탄핵 절차, 선관위의 부패, 국회의 입법 국대, 탄핵 남발로 인한 국정마비, 간첩법 개정, 반대, 그리고 공산 세력의 내정 간섭 정화, 이 모든 것은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고 국가를 전복시키려는 시도입니다. 대한민국은 그동안 수많은 희생과 노력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왔고, 세계에서 인정받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모든 가치는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반민주적 세력은 법과 원칙을 무시하며 국가를 분열시키고 국민을 속이며 권력을 지기 위해 사기와 도박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대통령 탄핵을 위한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 탄핵 관내는 단순한 정권의 문제를 넘어서 국가 존립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단지 대통령을 지지하기 위한 집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법치주의, 그리고 공정한 선거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 탄핵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단순히 정치적 승패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법치와 민주주의 근본을 흔드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러한 전제를 남겨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는 국가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순간 국가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이 위기를 넘지 못한다면 우리가 걸어온 자유와 민주주의의 길은 끝이 날 것이고, 대한민국은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나라가 아닐 것입니다. 한마디로 대학은 반항과 자유의 표상이다. 고려대학교 학생 여러분, 4.18 학생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는 단지 수동적인 지성인이 아니라 현실에서 변화를 이끌어내는 행동하는 지성인으로서 공산주의와 독재를 규탄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부르짖으며 국민을 위한 자유민주주의를 향한 길을 열어가야 합니다. 고려대학교 학우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자명합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선배들이 피와 땀으로 세운 대한민국의 기틀을 지켜야 합니다. 그분들이 남긴 민족 고대의 정신을 계승하고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어두운 과거로 돌아가지 않도록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2030 청년 여러분, 우리의 연대는 빛날 것입니다. 2030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미래의 주역입니다. 우리가 지금 나서서 자유를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단순히 오늘의 문제에만 갇히게 되는 삶을 살지도 모릅니다. 우리 세대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우리의 후손들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끝까지 이 싸움에 나선다면 미래의 대한민국은 반드시 우리의 손에 의해 정의롭고 자유로운 나라로 남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와 법治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묵묵히 지켜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국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확실히 전달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이 세대가 행동해야 된다는 사실을 모든 이들에게 각인시켜야 합니다. 2030 청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세대입니다. 침묵하고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나서서 우리의 권리를 지키고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의 발자국이 남을 것이며 미래의 세대가 그 길을 따를 것입니다. 고려대학교는 그리고 청년들은 자유와 정의를 위한 싸움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습니다. 이제 행동할 때입니다. 우리는 공정한 법치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교회에 발언해주신 김미경 하음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희 다음부터 주제에 관한 5가지 연사분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시국선언 총 발언이 있을 예정입니다.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재판관의 최근 위헌적인 이슈들, 불법적인 행태들에 대해서 보호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반국가 세력이란 무엇인지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반국가 세력에 대한 글을 얘기해 주실 내용입니다. 다음입니다. 가장 큰 화두인 부정선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내용입니다. 다음입니다. 하이브리드 전쟁, 중국과의 체제 전쟁에 대해서 연설해 주실 내용이십니다. 마지막 5번째 주제입니다.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를 규탄하실 예정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유천종 하고 저 대표의 모두 마무리 시국 선언 있을 예정입니다. 처음 순서인 헌재 재판관 최근 이슈 김재현 하고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김재현 사모님께서 아직 도착하시지 못한 관계로 두 번째인 반국가 세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김경준 교수님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김경준 교수님 같은 경우는 저희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경영학 석사 박사 과정을 모두 저희 보건학대학교에서 마치신 학우분으로서 현재 강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를 재임하고 계시며 그리고 자정교 자유로운 자유와 정의를 수호하는 교수 모임의 공동 대표자로 계십니다. 김경준 교수님의 발언 듣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 좌파들의 행동을 보면 도덕성과 진실 추구가 없어요. 이 바로 앞에서 우리 고대학생들이긴 하지만 이렇게 시간 약속도 어기고 저렇게 불법적으로 우리 집회를 방해하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제가 말을 많이 해봤자 잘 안 들리니까 구호를 우선 외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대통령 석방! 대통령 석방! 탄핵 무효! 탄핵 무효! 천멸 중공! 천멸 중공! CCP 아웃! CCP 아웃! Stop the steal! Stop the steal! 예, 제가 이 구호 외치는 것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탄핵은 잘못된 행동이고 사기 탄핵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즉시 석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천멸중공을 외쳤냐? 바로 우리 핵심 반국가 세력의 뒤에서는 중국 공산당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핵심 원죄 세력인 중국 공산당을 물리쳐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중국 공산당은 나가라! CCP 아웃을 외친 겁니다. 그 다음에 중국 공산당이 가장 큰 폐악들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부정선거를 같이 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도둑질 그만해라! Stop the steal! 이거를 외치는 겁니다. 저기 출모르는 학생들이 아직도 그걸 모르고 있어요. 뒤에서 조정당하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반국가 세력이 뭡니까? 국가를 망하고 국가를 외국에 팔아먹는 세력이 바로 반국가 세력입니다. 그 세력이 누굽니까? 그걸 거중 조종하는 중국 공산당입니다. 과거의 중국 세력은 모두 종중 세력으로 집결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집단이 더불어민주당, 더불어공산당이죠. 거기에 일부의 국민의힘 반역 세력도 같이 힘을 합친 겁니다. 자, 국민의힘은 왜 저렇게 한동훈이부터 난리를 버전을 폈을까요? 이 사람들은 다 해체되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국회를 전부 해산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건설해야 되는 겁니다. 중국이 우리나라의 정치 개입을 한 사례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2019년 더불어민주당 산하에 민주연구원이라는 양정철이 부정선거를 한 아주 주모자입니다. 그러니 어딜 갔느냐? 중국 북경에 가서 중국 공산당과 당교 협약을 맺었습니다. 당교 협약이란 뭐냐? 중국 공산당의 정책이 모두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에 반영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그 다음에 2020년 4.15 부정선거로 나타났습니다. 부정선거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소위 180석의 당시의 여권 더불어민주당의 가짜 국회의원이 50명 넘게 더 탄생한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문재인 때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 4,800개의 약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 4,800개의 약법 중에는 상당 부분 중국의 간첩도 못 잡게 하고 중국의 사람들을 우리나라 사람보다 더 우대하는 정책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그게 어떻게 말이 되는 겁니까? 4,800개를 5년으로 나누고 365일로 나누면 하루에 3.5개, 그 다음에 하루에 영업일수를 따지면 하루에 5개입니다. 이렇게 하루에 5개씩 악법을 제정하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자,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해체하려면 전부 부정선거로 모두 일망타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거기가 성공이 미칩니다. 부정선거는 중국이 우리나라에서만 개입한 것이 아니라 세계 개도국 42개국에 다 개입한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미국뿐만 아니라 캐나다, 스웨덴, 호주, 프랑스까지 영향을 미쳤고 소위 실크로드 인접인 1대1로 국가들에게 모두 부정선거가 지금 하나씩 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AOB라는 국제선거인협의회, 이것이 센터가 인천 연수울에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부정선거의 핵심, 세계적 핵심 센터인데 우리나라 중앙선거위가 관리를 하고 있어요. 바로 이러한 세력이 국가 반란 세력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지금 사법부가 썩었습니다. 또 언론이 썩었습니다. 지도권 언론이 썩었고 사법부가 썩었고 사회 혼란이 야시되고, 그 다음에 교육 문화기관, 여기 뒤에 있는 학생들 보시다시피 교육 문화기관이 오염되었습니다. 공작원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생겨났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중공의 중환전이라고 합니다. 언스트릭트와 하이브리드화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나라에 접합시키는 것이 바로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이탈리아 공산당 학자가 주장한 바로 소위 하나하나 축소 들어가는 그러한 개입설입니다. 여기 4월 1번, 그 다음에 정치 1번뿐만 아니라 언론, 사법부를 망가뜨리면 총칼을 든 폭력혁명이 아니더라도 모든 국가가 일시에 공존해지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에 지금 하나, 둘, 다 완벽하게 정착이 돼 있어서 나라가 잇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희망을 보고 있죠. 서울대에서도 연대에서도 오늘 고려대에서도 이렇게 여러분들 뜻이 있고 각성된 20, 30대들이 많이 생겨나고 서울, 부산, 대전뿐만 아니라 드디어 광주에서도 여러분들 샤이 보수란, 샤이 전라도, 샤이 트럼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때까지 숨지고 있던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다 이겁니다. 우리나라에 그래서 희망을 내고 있는 겁니다. 중공이 저지른 폐악질을 우리는 더 이상 용서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단계로 우리를 확실하게 부정선거를 알려주고 또한 국가 반역 세력의 정체를 알려준 것이 바로 작년 12월 3일에 비상기념이었습니다. 우리는 따라서 개혁은 합법이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탄핵은 불법이다. 따라해보십시오. 개혁은 합법이다. 개혁은 합법이다. 탄핵은 불법이다. 탄핵은 불법이다. 공산당을 몰아내자. 공산당을 몰아내자. 자유 대한민국 만세. 자유 대한민국 만세. 좋은 말씀 해주신 교수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잠시 한 말씀 드리고 다음 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탄핵 반대 집회를 주최한 저희는 원래 오늘 16시 같은 시간에 민주광장에서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등재열에 올린 지 채 1시간이 지나지 않아 저기 우편에 있는 탄핵 찬성 집회처에서 3시부터 민주광장을 사용하자고 얘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지를 통하여 다시 한번 에브리타임 학내 게시판을 통하여 1시간 내에 정확하게 의견을 전달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다.
시간 내에 의견을 전달하고 부처리까지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으니 정말 당신들이 원하는 민주주의가 탄핵 찬성이고 그걸로 인해서 위헌적인 것을 묻고 싶으면 다른 시간을 쓰셔라. 저희가 먼저 순서를 잡고 대강 냈으니 그게 순서가 맞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기에서 진행을 하고 계시는 고려대학교 수원자원경제학과 대학원 재학 중이신 오수진 대표님, 제가 개인톡으로도 연락처도 남기고 모든 수단을 다 고려해봤지만 연락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야 이 쓰레기야! 야 이 쓰레기 새끼야! 제가 뒤를 향해서 한마디만 하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뒤를 막아주십시오. 소리가 큽니다. 예! 오수진을 들어라! 오수진을 들어라! 너희가 하는 것이 전도이고 반란이고 반국가고 공산주의다! 너희를 향한 마지막 인간적인 조당을 경고다! 당장 그만두지 아니하면 다음번에 더욱더 강력한 원고가 있을 것이다! 시끄럽게 들어서 죄송합니다. 다음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속이 시원해! 속이 시원해! 야 이 빨갱이 새끼! 다음은 부정선거에 대해서 연설해 주실 아까 대회사 시작해 주셨던 김기광 하선님 앞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교육학과 1년 4번 김미강입니다. 저는 여기 상식을 바라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이 자리에 섰으며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야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부정선거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학교는 사회의 축소판이라 합니다. 그 작은 학교에서 반장 선거를 할 때에도 단 하나의 의심스러운 상황이나 오류가 있다면 투표를 다시 합니다. 공정한 절차에 따른 민주주의, 국민 주권 행사를 어릴 때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학교가 아닌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더더욱 투표 과정과 결과에 의심스러운 정황이 단 하나라도 발견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파주에 197세 투표자가 나타났습니다. 사전 투표 때 CCTV 카메라를 가리고 투표하게 했습니다. 서로 붙어있고 빳빳한 용지, 이른바 홍상 기억 종이가 발견되었습니다. 사전 투표 용지와 동일한 QR코드를 가진 가짜 투표지를 인쇄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투표함이 열릴 때 다른 지역구의 투표가 나타났습니다. 투표 뒷대기에 투표 결과 조작이 가능한 전자부품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선관위 도장과 같이 선거 용지에 정보를 훔칠 수 있는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것들만으로 부정선거 아니냐는 의혹이 생길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이를 관장하는 선관위는 어떻습니까? 무려 1,200건의 채용 비리가 있었습니다. 투표 관련 압수수색은 당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이유로 압수수색을 당했으니 투표에 부정선거는 없다고 합니다. 야 이 거짓말아 조용히 해! 대법원 판사들이 선관위원장을 역임하여 지역구의 선관위원장 동안 판사들이 역임합니다. 이것은 선관위가 부정을 저질러도 스스로
부정선거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또한 선관위는 세계 선거관리위원회 이른바 A웹을 만들어 현재 세계 선거 사기와 부패 논란으로 폐쇄된 미국 USAID 이른바 USAID의 작은 원조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고 개발도상국의 선거법, 제도, 기관, 선거 운영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USAID와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A웹을 통해 선관위는 피지, 아르헨티나, 엘살바도르, 볼리비아, 에콰도르, 도미니카 등등의 나라에 선거 시스템을 수출했습니다. 이 나라들 중 홍콩과 루마니아 등 상당수는 현재 부정선거가 밝혀졌으며 이것으로 인해 극단적인 사회 갈등과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우리나라의 선관위가 수출한 선거 시스템으로 인해 부정선거를 겪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나라 또한 부정선거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또 다른 사실입니다. 얼마 전 나타난 여론조사에서도 부정선거를 검증하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과반에 가까웠습니다. 탄핵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과반에 가까웠습니다. 투표는 국민의 주권을 행사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전체 주권자의 반 정도가 의심스러운 상황의 연속으로 부정선거 의심이 든다고 한다면 선관위는 국민 세금을 통해 운영되는 국가기관으로서 의혹을 해소해주는 것이 상식적인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왜 지금 헌재와 선관위는 의혹을 해소하려는 노력 없이 부정선거는 음모론으로만 치부하십니까? 왜 선관위 선거를 열라는 요구에도 문법보다 가십니까? 왜 부정선거에 관련한 증거들을 제시해도 모두 기각하십니까? 그리고 왜 부정선거를 얘기하는데 국민의 입을 막으려고 하십니까? 국민의 정당한 의혹을 해소해주지는 않으면서 대통령 탄핵 심판을 강행하는 헌재와 선관위를 국민이 어떻게 신뢰를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부끄러워질 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을 통해 부정선거 이슈를 공론화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정선거가 의심되는 증거들을 헌재에서 보여줬고 부정선거가 아닌지 그 의혹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아가 우리나라의 국가기관을 신뢰하고 싶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싶은 한 사람으로서 탄핵에 반대하며 부정선거라는 중범죄 의혹을 밝히지 않고 조사하지도 않으려는 헌재와 선관위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마지막으로 구호 한번 외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선거 검증하라! 자유민주주의 좋은 강연해주신 김미경 하부님께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잠시 안내사항 있겠습니다. 조금만 뒤로 물러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1부 반만 전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1부 전진하겠습니다. 1부 전진. 저들이 제가 좋은 말로 인간적인 배우로서 저희 아까 선배들이기 때문에 곱게 말씀드렸습니다. 좋게 말씀드렸습니다. 맞습니까? 저들이 인간입니까? 저들이 민주주의를 입에 담을 수 있습니까? 오수진을 들어라! 임자편을 들어라! 공산당을 들어라! 너희는 마지막 경고다! 다음에 내가 갈 때는 내가 너희 덕신으로 쳐들어갈 것이다! 마지막 경고다! 내가 너희한테 양보해준 민주광장으로 가거라! 내가 너희한테 대관해준 민주당장으로 가거라! 학교에도 허용하지 않은 중앙광장에서 나가라! 고려대학교의 이름을 실추시키지 말아라! 다음 순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하이브리드 전쟁에 관해서 말씀해주신 이강현님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대학교 미라이로작가 28반 이강현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전쟁 중에 있습니다. 총과 칼이 오가지 않는데 무슨 전쟁이냐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중국과 전쟁 중에 있습니다. 부활하자 제2조 사항에 따라 무력의 위협과 사용이 국제법상 일반적으로 금지되면서 우리는 오랫동안 총칼이 오가는 전쟁을 겪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전 세계는 소리 없는 전쟁, 인류형 하이브리드 전쟁 체계에 돌입했습니다. 하이브리드 전쟁이란 직접적인 군사력 사용 이전에 사이버 공격을 통한 정보 진기전, 여론 조작, 선거 조작, 정치 공작, 경제적 기술적 실수할 등을 통해 상대국의 부결과 혼란을 극대화시켜 최종적으로 국가를 붕괴시키고자 하는 형태의 전쟁을 의미합니다. 하이브리드 전쟁은 오늘날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지금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상대하고 있는 중국은 이러한 하이브리드 전쟁에 매우 능숙한 국가입니다. 중국은 전 세계를 상대로, 심지어 미국을 상대로도 하이브리드 전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미국에도 개입을 하는 중국이 바로 옆에 있는 나라 대한민국에 개입을 안 하겠습니까? 수천 년 역사 동안 끊임없이 한반도를 공격해온 나라가 바로 어디입니까? 중국입니다. 6.25 전쟁 당시 중국군의 개입이 없었다면 저 북한을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또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를 생각해 주십시오. 한반도를 차지하는 건 어마어마한 이점을 가져줍니다. 9월달 역사를 보더라도 이 한반도를 차지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연령들이 사역을 다했습니까? 그런데 미국과 백번 전쟁을 치러가고 있는 중국이 한반도를 차지하기 위해 사역을 다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러한 아니란 생각을 도대체 무엇에 근거를 한 것입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중국과 전쟁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김영현 국방부 장관께서 직접 수사하신 것이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헌재 변론에서도 대통령 변호인이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중국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전쟁을 펼치고 있는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중국은 대한민국 정치권을 장악했습니다. 중국은 정치인들을 멸시하고 부정선거를 통해 중국의 일어나지 않는 국회의원들을 선출하는 방법을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중국의 이익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에 탄핵 사유로서 북중러를 적대시하는 외교노선이 포함되어 있던 것을 지적했습니다. 중국을 적대시하는 외교노선이 어째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단 말입니까? 또 얼마 전 우원재 국회의장이 단독으로 방송당했으며 중국의 시제비를 만나고 오신 것을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대통령이 구속되어 있는 가운데 행정부를 무시하고 외교부를 건너뛰고 단지 그저 국회의장에 불과했잖아. 굳이 중국의 국가원수를 만나겠다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보이십니까? 국회의원들의 진정 인권을 간첩법 개정 반대에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그거 몇 년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정보사 블랙리어 명단이 중국에 유출되었습니다. 사드 기밀이 중국에 유출되었습니다. 중국인이 드론으로 국정원 업무를 촬영하다가 미 해군 항공모함을 촬영하다가 붙잡혔습니다. 삼성, LG, SK 핵심 기술들이 다 중국으로 걸어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나라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의 간첩법으로 저 중국인들을 제거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중국인들을 간첩법으로 잡아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어점이 존재한다면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무엇을 해야 마땅합니까? 바로 간첩법 개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지 않습니까? 중국을 위한 국회의원들이 아니라면 간첩법 개정을 왜 하지 않습니까? 둘째, 중국은 대한민국 언론을 장악했습니다. 현재 중국 자본이 우리나라 언론 곳곳에 진출해 있습니다. 이 일례로 중국의 최대 IT 기업 텐센트는 JTBC에 1,00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텐센트가 단지 그저 일반적인 기업이라면 이것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올해 1월 미국 국방부는 텐센트를 중국 군 관련 기업으로 지정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시는 줄 아십니까? 이런 중국 공산당의 지시를 따르는 기업이 우리나라 언론을 전부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언론을 장악하여 중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정보를 대량 생산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헌재 변론이 각 언론사에서 어떻게 보도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변론 기일마다 새롭게 공개되는 정보들이 교묘하게 편집되어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한 정보들도 탈바꿈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수 언론들이 마치 저 홍장원의 메모가 대통령을 탄핵시킬 수 있는 핵심 증거인 것처럼 보도하였으나 바로 어제 진행된 변론기일에서 홍장원의 지원과 메모의 증거력에 심각한 문제점들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진실만을 보도해야 하는 언론들이 자꾸만 거짓 노출을 통해 대통령의 탄핵을 선동하는 것이겠습니까? 이건 바로 중국이 현 시점에서 가장 원하는 것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제시한 사례들은 칭찬의 지각에 불과합니다. 대한민국 원전 상식의 파괴, 화교 가해태, 사법부 장악, 중국 부활의 정상 대북 탄핵 찬송 국토에서 발견되는 저 주주인들 이 나라의 국가 지탱을 모두 주주의 힘이 계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무서운 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들 위해 주야 나라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지는 현실적으로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중국은 대한민국의 언론 시스템과 선거 제도를 기본적으로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대신 중국은 대한민국의 모든 국가 시스템이 중국에게 유리하게 작동하는 시스템 자체를 전부 장악했습니다. 너무 교묘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 국민들은 그를 인지하고 사랑을 인지하지 못한 채 살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눈을 떠야 할 시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개혁적 선포는 이러한 전쟁 상황을 우리들에게 알리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개혁력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전쟁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았겠습니까? 아직도 무슨 전쟁은 전쟁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저 자신의 개혁을 정당하기 위해 뒤늦게 대표 병력을 조성하고 생각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 사병, 국가 비상사태에 병력을 투입하거나 공공의 안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중국과 하이브리드 전쟁을 있던 우리나라는 국가 비상사태를 넘어서 전시 상황에 놓여 있었으며 그 전쟁을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국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곳에 도대체 어디가 대안이며 무엇이 나가라는 것입니까? 대한민국 여러분, 중국 여러분, 우리는 중국에 맞서 싸워 자유대한민국을 반드시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 잃어버린 나라의 독립이 대한민국을 다시 찾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우리의 바로선을 거기서나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한 목소리를 내어 자유 대한민국을 반드시 지켜냅시다. 이는 더 이상 사업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에게 나라를 뺏기느냐 마느냐 그 국가 전망의 문제입니다. 이런 같은 거래 같은 세대 갈등 쌍벽 갈등에서 이제 벗어나 모두 같은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함께 싸워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건고하게 자유 대한민국을 외치면서 우리는 반드시 이 전쟁에 승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호 한번 외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 가운데 대한민국을 싸우자. 우리는 대한민국을 지킨다. 우리는 대한민국 파이팅! 저희 학교에 참 멋진 학우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참 멋지고 대단하지 않으십니까? 손님들 같이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인간적으로 사면인 3번이면 사면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딱 3번 경고하고 저희가 이동할 데 없으면 저는 저기로 쳐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들어라! 모두들 들어라! 팔레스타인이다! 모두들 들어라! 가만히 있어라! 그 멈춰 소리 멈춰라! 한 발자국 앞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지금 2번 경고했습니다. 2번 경고했습니다. 네, 저희 고려대학교 교수님이신 아세아 연구대회 교수님 잠시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현재 고등학교 아시아국제연구원의 연구위원으로 임선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역처럼 보면은 학생들이 이렇게 용기를 갖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고 나온 거 여러분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원래 보니까 민주관계 자명을 했는데 탄핵 찬성 학생들이 무당으로 접근하고 민주화를 살려버리는 지금 여러분 방해하고 있는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대학은 뭡니까? 자유의 전당 아닙니까? 탄핵을 찬성할 자유가 있으면 탄핵을 반대할 자유도 있지 않습니까? 반지성적인 장태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자랑스럽습니다. 왜냐? 4.19 혁명 부정선거의 도화선을 턴 우리 고려대학교가 이 역사 위대한 정문 앞에서 자유시민들하고 함께하는 거 이게 또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한마디로 하겠습니다. 탄핵을 찬성해도 좋고 반대하도 좋지만 그러나 선거가 제대로 진행되었는가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인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대다수 국내 청년 대학생들이 뜻을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반드시 대한민국의 부정선거가 있는지 없는지 반드시 이번 기회에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후배들, 학생들 너무 고맙고 구호에 치고 들어갔습니다. 우리 고려대학교 구호가 자유정의진입니다. 제가 자유만사는 따라해주시고 정의만사는 따라하시고 진리하고 따라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만세! 정의만세! 진리만세! 민족군의 만세! 대한민국 만세! 자유민주주의 만세! 감사합니다.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희 다음 주제 요즘 말이 많은 거래에 하는 운동 공수에 대해서 야당 부탁에 대해서 얘기해주신 박지영 사모님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직 도착하지 않으셨나 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다 제 불찰입니다. 제가 오늘 공지를 바꾸고 시간을 바꾸고 장소를 바꿨기 때문에 다 제 탓입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시국선언의 최종 모두 발언을 대표인 유석경 제가 하겠습니다. 그 전에 3번 경고가 됐으니 마지막 경고 한 번만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귀를 열어주시고 귀를 닫아주시고 귀를 조심해 주십시오. 그만 터집니다. 오죽이들아! 팔레스타인 진짜 오죽이들아! 공상장 진짜 비지지다 오죽이들아! 너희가 말하는 민주주의가 팔레스타인이냐? 너희가 말하는 민주주의가 이거냐? 너희가 말하는 민주주의가 집회방이냐? 나는 간성이 민주주의냐? 가만히 있어. 마지막 경고다. 야, 이 쓰레기들아! 항의를 해! 저희 고려대학교에는 재밌고 역사가 있으면 유구한 전통이 있습니다. 저희 학생 선배들이 학생 운동을 할 때 고려대는 민족고대 연세대 독일연세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여태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희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재소개하면서 시국선언을 마무리하도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화 꺼내! 자주가 생겨! 삭감시켜!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탄핵집회 반대 대표자! 제 이름 바로 자! 내 이름이 뭐라고? 자, 다시 한번! 감사하게 인사드립니다! 평범하게 한평 다니고 생겼던 제가 왜 이곳에 나왔지 않습니까? 나라가 무너질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내 조국과 내 가족을 지키고 싶습니다. 중국 사장이 나라가 나가면 안 됩니다. 저는 원래 정치적 활동, 사회운동이라고 명명되는 집회, 시위 따위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남의 눈에 띄면 서로 눈치 보고 쟤 좌파야, 쟤 우파야, 쟤 멀리해 이런 말을 듣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굵직한 정치적 사건에도 시위등에도 단 한 번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2000년대 들어서 저는 2004년생 현재 만 21살입니다. 2000년대 들어 제일 먼저 시작했던 정치 파동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선동이 무엇이었습니까? 2008년 광우병 파동이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는 만 4살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지나갔습니다. 사실 너무 어려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사드 전자파괴단, 후쿠시마 방류수리단, 한국과 세력의 공작을 이 자리에서 다 열고 할 수 없지 맞습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 제가 기억한 정치적 사건은 2014년 세월호 사건입니다. 당시 저의 나이는 10살이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세상 처음 태어나서 수학여행을 가려고 길을 부르던 제가 뉴스에서 큰 배가 침몰하는 거 모습보고 수학여행을 못 가는 마음도 안타까웠지만 그 학생들의 부모들의 찢어지는 심통을 제가 봤습니다. 제가 그 부모들이 우는 것을 봤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절도한지 제가 봤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걸 정치적으로 선동합니까? 쓰레기 새끼들! 새새끼들! 문재인! 새새끼! 저는 그 안타까운 학생들의 생명을 아사면 그 사건을 똑똑히 기록 겁니다. 그때 시작된 노란 리본 당연히 저도 친구들과 만들면서 춤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그 당시 있던 사람 중 한 명입니다. 그 이후 매일 봄은 노란 리본으로 뒤덮였고 많은 북뜨는 자를 분노를 참지 못해 촛불을 들고 방황을 나갔습니다. 맞습니까? 하지만 이는 결국
거대 야당이 이를 정치적으로 흔들고 이영장을 인정했습니다. 맞습니까? 이게 정점을 찍은 사건은 이태원 사건입니다. 맞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국가가 추모하고 해줘야 될 그 사건을 저 마문과 세력들이 거대 야당에 대한민국을 전복시키기 위하여 행정부를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과연 이게 맞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운 사고로 죽은 것을 이용하여 선동하고 저 반부국가 세력들은 계속해서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 행정부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상권 분립을 침해하며 위헌적인 행태를 자행합니다. 맞습니까? 정말로 인명피해를 생각한다면 정말로 그들을 위로해주고 싶다면 민주당은 지난 12월 29일 무한국제공항 제주항공사고의 발생은 179명의 사망자에 대한 보상이나 진상규명을 위도록 한 적이 있으니까 대답하십시오.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우리나라 헌정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다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는 우리나라 헌정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2016 17 탄핵 정국입니다. 내가 정말 시민의 광화문으로 촛불을 들고 이 자리에 나갔습니다. 맞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그 자리에 계신 분도 있고 안 계신 분들도 있을 거랍니다. 하지만 저는 이때 14살 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정치에 크게 관심이 없었고 친구랑 노는 걸 좋아하는 천진남자 소년이었습니다.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는 그냥 평범한 소년이었습니다. 때문에 최순실 비서실세구나 JTBC에서 태블릿 접수했는데 거기에 다 증거가 있구나.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했구나. 그래서 탄핵했구나. 탄핵도 그냥 그렇게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조국 대선에 들어온 문재인 정권을 고등학교 내내 생각했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잘됐습니까? 양형 갈등, 세대 갈등, 어떻게 나라에 이렇게 많은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는 반국가 세력의 국가 정복시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분기 대전했지만 당장 도와내고 나서 소리치고 싶었지만 고등학교 신분으로 행정해야지, 대학 가야지 그런 명분으로 공부를 하느라 아무 활동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대학에 오고 2023년 대학에 입학한 후 2024년 3년 올해 2025년 저는 이재명과 뉴스와는 비롯한 민주당 및 좌파 세력의 모습 그리고 또 탄핵 그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권력을 찬탈하는 저들의 모습을 가만히 묵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거대 야당의 입법 독재 29회 줄탄핵 대통령 국가입니다. 각종 예상 상감 이게 맞습니까? 중국과 북한의 AI과 함께 장악하며 선거제를 무너뜨리고 개인 민주주의의 기본이 되는 선거를 무너뜨리고 국민들의 표를 망가뜨린 부정선거 이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앞서 말씀해주셨듯 미국, 캐나다, 홀란드 중국 해커의 선거 개입 의혹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중국인 간첩들이 퍼져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를 감당하지 못한 윤석열 대통령이 마지막 철거하고서 대한민국의 인공호흡기 마지막 그 비상계엄을 내린 죄로 그들이 탄핵을 이루게 한 좌파 세력들로 인해 나라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국가 비상사태입니다. 또 전편향의 정치판사인 내란죄 없는 탄핵 심판, 짜고 치는 수 없는 재판, 대한민국 사법부의 가장 높은 위치, 가장 공정해야 할 헌재에서도 형평성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균형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에 김어준 이재명 등 좌파 유명인들을 SNS로 팔로우했으며 불법 음란물을 음란물이 올라오는 동창회 형만 표현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이것이 정의입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영화의 한 대사처럼 국민이 개돼져 보입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정말 무소불위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항상 저들이 저런 것처럼 행동하며 가장 부패하고 이선적인 저들의 국민의 대표가 돼가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 선배들이 3.15 부정선거에 부르는 선거에 4.18 시위를 시작으로 4.18 기념관이 세워졌던 것처럼, 그것이 4.19 연맹의 도화선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고려대학교 후배들은 선배님들의 민주화 정신을 대적할 것을 선포합니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입니다. 맞습니까? 우리의 소중한 한 표를 무너뜨린 성산이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짓밟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저들이 말하는 민주주의는 저것처럼 광장에 한 곳에 자령하는 인민민주주의입니다. 이번 집회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 많이 계신 거 압니다. 저희 공찰로 인해 오시려고 하셨다가 못 오셨던 분들, 자리가 멀어서 못 오셨던 분들, 생업과 가족을 위해서 일하신 분들 다 그 마음 압니다. 초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기회가 있습니다. 대학생분들, 마지막 기회가 있습니다. 자유대학에서 진행하는 2030 청년들이 모여서 3월 1일 대학생 총모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마지막 기회입니다. 역사에 어떻게 기록되고 싶으십니까? 국민과 친구들에게, 나중에는 자신의 부모에게 무엇이라 얘기하고 싶습니까? 나라가 망해놨는데 이걸 또 대통령을 지금 대학생으로 기록하고 싶으십니까? 혹은 저희와 함께 불의에 맞서, 세대전복에 맞섰던 민주의 사가 되고 싶습니까? 저는 우리 고려대학교 학우분들은 충분히 현명한 선택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접근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모든 멘트 뒤에 일어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라 같이 찬양해 주시고 제가 마무리 멘트하고 오늘 집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대저 일어나라! 내 대저 일어나라! 내 주시민이야 일어나라! 감사합니다. 유차인 종합생 너무 좋아요. 잘한다. 마무리 식순으로 저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좌파 세력들, 공산당을 지지한 저들과 다르게 애국가 4절 제창하고